오늘은 선생님이 기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수능, 비문학, 기출. 특히 이제 뭐 문학이 됐든 비문학이 됐든 기출을 많이 풀게 되는데 약간 이제 뭐 여기는 기출 절대로 풀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절대로가 아니라 뭐 이렇게는 풀지 마라 이 정도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잘못 풀었을 적에 기출을 잘못 풀었을 적에 나중에 좀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혹시 내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문제를 일단 먼저 푸는 친구들 있지. 문제를 먼저 푸는 거. 그러니까 제시문을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장악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푸는 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1대1 대응으로 풀게 될 거야. 여기 있네? 일단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요약형 독해하는 친구들. 문단별로 이렇게 요약형으로 독해하는 친구들. 얘도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 특히 이제 수능으로 갔을 적에 6월 9월로 갔을 적에 이제 확 유형이 바뀌어 버리니까. 네 번째는요, 마르고 닳도록 뭐 많이 양치기 하는 친구들 있지. 무조건 많이 풀어라. 3번, 4번, 5번 풀어라.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그치? 그리고 뭐 5번째는 자세한 해설 많이 해설지 막 꼼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요 문제 풀면 해설지 다 꼼꼼히 봐요. 요거. 그 다음에 6번은 오답 체크하지 마라 그랬는데 요거 이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이 6개에 해당하다라고 한다면 얘를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물론 이건 선생님의 경험치인 거야.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경험했던 것들, 애들이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오류가 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서 꼭 수능을 못 보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하는 말에서 내가 저기에 해당해, 저렇게 해서 오류가 많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사람들은, 내 선생님의 설명에 좀 뭐랄까 설득이 되는 친구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기출이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 왜 이렇게 풀지 말라고 하는지. 자, 일단은요, 기출 문제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제시문이 있다고 쳐보자. 여기 이렇게 제시문이 네모 안에 딱 글이 쫙 있어. 글이 쭉 진행되는데, 보통 내가 만약에 어려운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얘들아 여기 내가 어떤 X 화제를 제시할게. 이거 설명을 할 거야. 이 소재, 이 주인공을 설명을 할 테니까 이거 잘 들어봐. 얘는 뭐냐면 뭐 이러면서, 그치? 정의도 맨 처음에 내주고, 어려우니까 정의 너무 어렵지? 그러니까 사례 한번 들어봐. 이런 식으로 쫙 글들이 전개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문단도 어떻게 되겠어? 요거 형식 문단과 내용 문단을 딱딱딱딱 쓰고 두 갈식으로 제시해주고 이래야 글이 아주 이쁜 글이고 잘 쓴 글이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X 자체가 너무 어려우면 읽기가 힘들겠지. 그치? 자,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쓴다고 생각해봐. 거꾸로, 야, 요거야. 답은 요거야. 답 요건데 요거를 갖다가 제일 깊숙이 글 속에 제일 깊숙한 데다 쏙 숨겨놔. 그리고 요거를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야. 야, 1번 X야, 이해했어? 이거 이해했으면 이제 2번 이해돼. 아, 그치? 그럼 2번 이해됐으면 3번, 4번, 5번으로 분류가 돼. 됐어? 그럼 5번에서 6번, 7번 이렇게 분류가 돼. 이해됐으면 8번이 이해가 될 거야. 그 다음에 9, 제일 깊이 있는 마지막 9. 요거 혹시 이해되니? 장난쳐? 그치? 누가 이렇게 글을 쓰겠어? 아니, 이게 어려운 거면은 사실은 제일, 야, 잘 좀 이해해.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 요거 한번 찾아봐. 이러면서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있겠냐고. 있지. 누구야? 평가원. 그치? 수능 출제위원들. 게다가 그들은 어떻게? 요렇게 숨기기 위해 글을 처음부터 다시 쳐. 어떤 내용들에 대한 원전이 있을 거고 토론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했을 텐데 다시 친다고. 다시 그 치는 기준이 너희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뭐를 평가하는, 그래, 독해력 자체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러한 논리적 과정, 독해적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구성으로 친다는 거야. 여기 혹시 수긍되니? 물론 이렇게 가장 샘플로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 이게 이제 선생님이 제시하는 구조도의 형태들인 거고, 미시 구조도다, 이미지 구조도다, 뭐 다양한 형태. 근데 어찌됐든 간에 쉽게 안 준다는 거고, 그 과정을 파악하라는 거야. 돼? 그리고 요 9 있지, 맨 마지막에 들어와네.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 글을 썼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어떻게 낼까? 뭐를 물어보면 될까? 그치? 얘를 물어보면 되겠지? 무슨 소리냐면, 얘를 이해하려면 이걸 쫙
다 이해해야지 얘가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 하나만 이해해서 이거를 이해했다라고 하면 얘는 그 친구는 이 글을 전체를 다 이해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를 가지고 뭐를 만든다? 문제를 만들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구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분석해보고 더 문제를 자꾸 어떻게 문제가 되고 어떻게 얘를 문제화 시켰는가를 봤더니 얘가 그냥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향이 있냐면 수능으로 가고 좋은 문제일수록 난이도가 있는 문제일수록 얘 자체가 그냥 바로 답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야.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답의 자격이라는 거야. 제일 핵심적인 거 이것만 물어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선택지가 1, 2, 3, 4, 5까지도 필요 없어. 4번만 있어서 이거 OX 물어보면 얘가 이 글을 읽었다 안 읽었다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재밌지? 이런 게 되게 많어. 근데 이 답의 자격이라는 게 이제 생각을 해봐. 출제자가 얘를 답으로 만들어 놓고 얘가 너무 쉬우면 안 되니까 살짝 꽈서 내. 혹은 이거 자체를 내도 어려워. 이것까지 읽었어야지 얘가 파악이 돼야지 이게 답이 되니까. 됐지? 그 다음에 오답을 하나 만들어. 오답. 안 보이게 좀 얘는 추론이라든가 바깥으로 많이 돌려갖고 돼. 이해돼? 딱 안 보이게. 그리고 쉽게 보이는 애들로 1, 2, 3 선택지를 만들면 3개는 잘 지어지는데 꼭 갈등관계에서 틀려요. 되니? 근데 이게 좋은 문제라는 게 문제를 이렇게 내줘야지 틀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1, 2, 3번 중에서 틀렸으면 아직 독해 과정에서 그치? 독해가 잘 안 됐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내가 5번 같은 걸 갈등관계에서 자꾸 틀리고 있으면 매력적 오답률이 높은 애 갖고 틀리고 있으면 얘는 독해는 어느 정도 됐는데 논리적 판단력 쪽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내주는 게 좋다는 거야 문제는. 이해되니? 이러한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 이런 식의 기출의 출제 원리가 다른 사설 모의고사라든가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걸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그치? 요새는 뭐 사설 좋은 것들은 꽤 구가 잘 맞아. 이 답의 자격이 잘 맞기는 한데 생각해보면 이거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치? 치고 검토하고 문제를 만들고 이 치는 과정 자체가 힘들지. 보통 교육청 모의고사 어떻게 돼? 치지 않고 출전을 갖고 와 누군가 쓴 글을. 근데 아까 그랬잖아. 누군가 쓴 글을 갖고 오면 그 글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전달을 하기 위해서 구성을 이런 식으로 건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가원과의 글의 흐름이나 글의 성격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야. 출전이 있는 글들은. 이해하니? 자, 근데 그럼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기출을 왜 이렇게 풀면 안 되냐? 자, 다시 한번 가볼게. 기출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 근데 선생님이 제시한 거 봐봐. 먼저 문제를 먼저 풀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특히 이때 말하는 문제라는 건 1번 문제예요. 사실적 판단 문제 같은 것들을 그렇게 많이 풀어. 왜냐면 이거는 읽으면서 풀면은 이 문제는 바로 맞거든 사실은. 왠지 한 문제 읽으면서 풀면 시간을 줄인 것 같거든. 맞니? 근데 이게 되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글을 읽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야. 시험도 공부를 한 결과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건 거꾸로 하는 거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읽는다는 거야. 됐어? 자, 이게 근데 예전같이 수능이 좀 쉬웠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됐거든? 시간도 줄이고 뭐 가능했을 것 같아. 근데 요즘처럼 문제가 어려워져. 특히 제시문이 어려워져. 어떤 일이 벌어져. 제시문만 집중해서 읽어도 얘를 정확하게 장악하기가 되게 힘들고 그때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맞을지 모르지만 이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공력이 떨어져 분명히. 그치? 그러니까 아주 내가 선천적 1등급이다 정말 잘한다 라는 친구는 그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맞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맞으면서도 문제를 풀고 나서도 어떻게 돼? 다음 문제 했을 적에 얘를 정확하게 읽고 나서 가면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풀면 여기를 다시 풀어야 돼. 뒤에 2번 3번 문제를 풀 적에 다시 읽어야 돼. 다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이 더 들고. 두 번째, 이게 왜 나쁘냐면 실제 뭐 11월 수능에선 이렇게 풀어. 니들 마음대로 풀어. 상관이 없어. 근데 니들이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잖아. 내가 뭐 3등급 친구라든가 뭐 1, 2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이제 기출을 처음 접하는데 이런 식으로 풀기 시작하면 만약에 100문제를 풀었다고 쳐봐. 100문제를. 그럼 이 친구는 어떤 친구는 읽고 풀고 어떤 애 읽으면서 풀었다고 쳐봐. 그럼 읽고 푼 친구들은 어쨌든 처음에는 이게 1번 문제를 자꾸 틀리더라도
제시문을 집중해서 100번 읽는 경험치가 쌓여. 독해를 100번 했다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독해 운동을 100번 했으니까 근육이 붙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푸는 친구는 뭘 한 거야? 결과적으로 문제를 100개 푼 효과가 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 근본적으로 근육 운동이 된 것이 아니라 스킬 중심의 요령 중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시문마다 성격이 다 다르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서도 운동이 전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읽고 뛰고 나서 근육을 활용해서 문제 선택하는 판단력 이게 아니라 이거의 경험을 해야 하니까 그 경험치가 나중에 차이가 난다는 거야. 되니? 1대1 대응으로 풀지 말라는 것도 같은 맥락인 거야.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걸 자꾸 쓰면 미시적인 독해밖에 안 돼. 여기 그냥 돋보기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중요한 걸로 그치? 혹은 전체적으로 봐서 머릿속에 남는다는 건 단순히 외운다라는 게 아니라 논리의 전개를 통해 글을 읽기 때문에 글을 장악했다는 소리인 거야. 기억력 테스트가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세 개가 그냥 기억이 나서 지워져야지. 보통 지워져. 정확하게 이제 읽으면 그게 이제 처음으로 요구하는 독해의 어떤 수준인 거야. 근데 이거를 다 1대1 대응으로 치자 보면 그냥 미시적으로 찾는 연습밖에 안 된다는 거지. 되니?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먼저 풀는 방식 자체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요약형 독해도 있어. 요약형 독해는 뭐가 안 좋냐면 요약형 독해는 이게 문단별로 형식 문단과 내용 문단을 일치시켜주면 여기에서 보통 두 갈식으로 나와 있고 그치? 두 갈식에 대한 사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요약형으로 해서 잘 풀린다? 어디까지 잘 풀리겠어? 3월 4월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잘 풀려. 6월 9월 11월은 어떻게 돼? 최근 들어선 특히 형식 문단과 내용 문단을 일부러 뭉개. 왜 뭉갤까? 형식 문단과 내용 문단을 일치시켜서 쓰는 글이 좋은 글이고 좋은 구성이야. 잘 쓴 글이야. 근데 얘들이 글을 쓸 줄 몰라갖고 얘들이 그러면 안 되나? 이 교수님들이 글을 쓸 줄 몰라갖고 그걸 뭉개서 쓸까? 왜? 그렇게 요약형으로 읽는 게 독해 니들 아니까 그냥 그거를 꽈버리는 거야. 섞어버리는 거야. 독해 논리적인 흐름을 봐. 그러니까 그런 제시문이 한두 개만 딱 섞여 있어도 얘네 6월 가서 9월 가서 안 읽어져 버려. 요약형 독해 안 돼 버리거든. 대표적인 게 천지문 같은 거 있어. 막 묶어. 옛날 지문이긴 한데 그때 애들 멘붕이 완전 멘탈이 막 나가고 한번 나중에 이제 케이스로 보여줄게. 그러니까 요약형 독해도 문제가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안 좋은 게 마르고 닳도록 많이 양치기에 푼다. 물론 양치기를 많이 하면 좋기는 한데 이것도 되게 큰 문제가 있는 게 단거리 선수들한테 마라톤 트레이닝 하는 거지. 니들이 힘들지. 계속 보다 보면은 글도 더 계속 보는 거니까 더 좋아질 거고 문제도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게 자세한 해설 이거랑 연결시켜보자. 뒤에 또 해설도 굉장히 자세하잖아. 요새 나오는 기출들 보면 해설 진짜 자세한 것들 있어. 어떤 애들은 자기 다 맞은 건데도 다 읽어봐 해설을. 근데 사실은 평가원은 해설을 안 내거든. 그러니까 이거 다른 선생님들이 다시 해설을 찌라고 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세한 해설을 보고 많이 보고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내가 5등급이야. 근데 예체능을 해. 그래서 3등급만 나면 돼요. 그래.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공부해. 나도 그렇게 시켜. 나 수능 때 3등급 나오면 돼요. 2등급 나오면 진짜 땡큐예요. 근데 5등급 친구가 3등급까지 올릴 적에는 그렇게 기출을 해설을 중심으로 혹은 많이 풀어갖고 쭉 올리는 방법도 있어. 근데 그런 친구들은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어지는 거야. 왜? 아까 뭐라 그랬어? 독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이 논리적 최종적인 판단을 해주는 운동이 어디서 돼야 돼? 기출에밖에 없다는 거야. 기출.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판단하는 건 이제 답의 자격을 쓰는 거.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해설도 너무 보면 안 돼. 최종적으로 내가 틀렸으면 먼저 답을 체킹을 한 다음에 왜 내가 이 답을 실제 못 집었지? 얘가 답의 자격이 있나? 9인가? 이거를 출제자가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지금 핵심인가를 먼저 보아야 돼. 그 다음에 오답을 체킹해야 돼. 그러니까 6번 오답 체크하지 말라는 말은 좀 악역하기는 한데 정답을 체크하라는 거야. 뭐 말장난 같니? 근데 선생님이 이게 용어가 잘못된 것 같아. 오답 체크 하니까 니들이 왜 틀렸는지를 자꾸 봐. 왜 틀렸는지를. 근데 왜 틀렸는지보다 진짜 중요한 건 뭐야? 왜 정답을 못 골랐는지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특히 1, 2학년이라든가 3등급 친구들이 자꾸
틀린 다음에 왜 틀렸는지를 자꾸 보면 니들이 잘못된 논리적 과정이 한 번 더 자극을 받아. 그러니까 2달 있다가 분명히 까먹은 것 같은데 똑같이 틀려.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왜 틀렸는지 체킹하지 마. 왜 틀렸는지까지를 보는 건 한 1등급, 2등급에서 전체 풀었을 적에 한두 문제 틀렸을 때만 보면 돼. 그전에는 답이 왜 답인지를 봐주는 게 더 좋아. 지금 이해하니?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답이 왜 답이고 내가 왜 답을 못 선택했지? 요거를 계속 봐서 더 자극을 딱 해주고 얘는 잊어. 왜 이걸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확인하고 가주는 게 좋고 거기에 대한 해설도 보지 않는 게 좋아. 그리고 답이 왜 답인 것도 스스로가 좀 오래 걸려더라도 스스로가 이건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해설을 봐야 돼. 해설을 통해서 봐버리면 자극이 잘 안 돼. 최종적인 근육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야.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답의 선택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는 친구들이 갑자기 그냥 막 양으로 많이 풀고 막 이렇게 되면 피폭이 됩니다. 피폭. 자꾸 많이 보게 되니까 이걸 내가 나중에는 외워서 푸는 건지 읽어서 푸는 건지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특히 이런 문제가 우리가 기출을 뭐 많다 그러는데 실제로 많지도 않고 최근 들어서 유형이 많이 바뀌어갖고 예전 문제에서는 사실은 또 그치? 최근 거 많이 봐버리면 이제 그런 판단 최근 문제에다 적용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제시를 한다면 뭐 선생님은 특별히 이제 공부 방법이 있잖아. 구조도라는 걸 써서 너는 이제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 다른 선생님들은 구조도 많이 쓰겠지만 근본적으로 선생님의 방향성은 이걸 분석하기 위해 구조도를 쓰는 게 아니라 니들이 실전에서 구조도를 그리면서 읽는다는 거야. 독해 자체에서 구조도를 니들이 쓰게끔 만들어준다는 게 그렇게 트레이닝 시킨다는 거. 그렇게 해서 독해를 아주 객관화 시키는 거야. 너희들의 독해를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자, 그 독해를 계속 이제 구조도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꼭지인 답의 자격이라는 게 바로 아까 얘기한 유형별로 영역별로 이런 기준들을 제시하는 거야. 그치? 그렇게 해서 풀어서 하는 거고 니들이 뭐 선생님의 공부 방법 이제 유튜브에 계속 올릴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 좀 봐갖고 어쨌든 공개되는 거니까 거기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 봐서 한번 해보시고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신념이 확실해. 그러니까 니들이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될 거니까 뭐 니들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혹시라도 뭐 그게 안 맞는다라는 친구들은 니들 공부할 적에 한번 요런 점검들은 꼭 해보세요.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했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준 그러한 문제점들을 혹시 답습하고 있질 않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고민을 해서 점검을 하셔서 공부하는 방식을 조금 수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